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로스쿨 면접이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그 리트를 준비했던 거랑 조금 다르죠. 자리 배치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있는 분을 마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논술 또는 언어 그리고 추리를 기반으로 했었던 리트와 달리 이제 이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리트 시험에 대한 신뢰가 있기는 있죠. 신뢰가 있는데 이제 본인들도 교수님들도 뭐 리트 시험을 제대로 못 볼 거라고 아마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이제 대학에서는 본인들이 뽑고 싶은 학생들을 뽑고 싶을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점점 포스트 리트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포스트리트가 그러니까 이게 좀 요식행위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브라인드 면접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술 그 리트 외에도 이제 포스트 리트도 중요해지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리트 성적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포스트 리트에서 일정 부분의 그 역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어떤 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길 바래서 이제 구성된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업은 면접을 기반으로 한 수업이고요. 물론 뭐 자기소개서 특강은 따로 또 있지만 그런 서류 말고 철저하게 어떤 형식으로 점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준비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과정에 대한 얘기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한 다음에 저희 뭐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본 과정이잖아요. 근데 기본 과정은 철저하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들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법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법의 기초라고 하는 걸 먼저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부분입니다. 법의 기초. 그리고 두 번째는 법조 윤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2강 때 공부하게 되는 건데요. 법조 윤리는 뭐그 변호사 시험의 과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전적으로 먼저 패스페일로 만들어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합격하시게 되면은 법조 윤리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미리 면접에서 준비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이제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공법 파트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공법은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쪽에서는 이제 헌법을 바탕으로 한 뭐 국민주권이나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또 뭐 기본권과 관련된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게 될 겁니다. 특히 공법 파트는 이 면접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의 반 이상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공법 파트에서 헌법적인 부분을 잘 정리할 것 그리고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헌법 조문도 같이 보면서 물론 조문을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하는 부분이 이제 민사 파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사 파트는 면접으로 나오긴 조금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 소유법리라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간단한 계약법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여태까지 출제가 됐었던 모든 문제들 많은 문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민사적인 사례는 이렇게 풀어내는 거구나 그런 좀 경험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파트가 형사 파트입니다. 형사 파트는 뭐 말 그대로 형법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사실 면접에서의 형사 파트는 기본적으로 공법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과 관련된 형사적인 파트들 여기서 뭐 사기죄라든지 문서에 관한 죄라든지 그런 걸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법학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사 파트는 언제나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와 연결되고 있는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과 연결되는 그런 형사 파트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는 걸 정리하게 되는데요. 윤리적 딜레마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윤리적인 논리성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직관적으로 본다면 어떤 정답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선택하는 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직관적인 대답에는 근거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에 있어 가지고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공법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두 번째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윤리적 딜레마 파트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 좀 주목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의 기초에서 또 공부가 시작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이제 기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의 법전원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후의 심화 과정은요,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모두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기초 문제, 법조윤리 문제, 공법적 문제, 민사, 형사, 윤리적 딜레마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 때 공부한 것 자체가 반복되는데 좀 더 심화된 문제로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 다 심화 때 또 처리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 몇 가지만 체크해보고 바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거기 인성 면접 기출 자료라는 거 한번 받으신 분 있나요? 한 장짜리 자료긴 한데요. 뒤쪽에 한번 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질문부터 지원 동기, 학업 계획, 또 기차 질문으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면접 자체가 이제 오픈 면접이었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자소서를 옆에다 두고 이렇게 보면서 자네 지원 동기를 보니까 이런 거를 지원 동기로 잡았는데 그거 제대로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수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돼요. 물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면접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지원 동기나 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좀 하시고 나한테 이런 질문이 왔다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 형식으로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인성 면접을 물어보는 대학은 지금은 좀 적습니다.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지성 면접을 물어보는, 즉 문제를 바로 물어보는 대학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인성적인 거를 통해 가지고 약간 릴렉스해 주는 대학들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보시면 또 배부해드린 자료 중에 구술심층 면접 시험 그 점수표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표는 제가 이제 심화부터는 제가 여기다 점수를 매겨가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텐데 이 표는 제가 만든 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점수표 자체를 좀 교집합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했던 겁니다. 잠깐 한번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비인지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관이나 세계관이나 예의, 품성, 용모 이렇게 보게 되면 20점 정도 차지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 면접 문제에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하는 어떤 자세, 그리고 예의, 품성, 용모 이런 걸 보는 거를 비인지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도 몇 점이나 차지합니까?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거는 비인지 영역의 점수가 낮으면 인지 영역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한 답변 자체의 점수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선입견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면접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교수님을 맞닿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AI에 의한 채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인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인지 영역에서 전문 지식과 분석 능력 그리고 논리적인 발표력을 보고 있는 그 70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좀 있고요. 마지막에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번 문제마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하게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면접에서 당황해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제일 안타까운 일이겠죠. 근데 편하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안에 분명히 송곳과 같은 날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면접에다 가장 바라는 것은 낭중지추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웬만큼 준비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평이하게 답변을 해요.
그게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한테 역전을 당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이 낭중지추, 그죠?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